여러분들 잘 쉬고 왔어요? 자, 그럼 8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1교시 때 되게 중요한 내용 공부했어요. 인내심, 그 다음에 관점의 다변화.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에 있어서 다변화, 그쵸? 관점의 다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관점 변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게 뭐가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완전 다른 결과물을 가져온다. 아까 우리 그 사례를 여러 가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시 생각하고 꼭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인내심에 관련된 명언, 뭐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 그냥 들어보고 뭐 다 좋은 얘기고 이제 그럴 듯하지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내는 힘이다. 시간과 인내를 통해 마침내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진정한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내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이 슬퍼하려는 순간 당신이 분노하려는 순간 분노를 참고 인내하면 당신은 슬픔에 빠져 100일 동안 지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쵸, 요 부분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참을 인자가 세 개면 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뭐 이런 내용 우리나라에도 있죠. 인내심이 없으면 스스로 그르치고 만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할 겁니다. 아, 좀만 참을 걸. 후회하면 늦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야 돼요. 거의 후회하면 늦어요. 그죠? 변화하려는 모든 것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복숭아 열매가 완전히 익기 위해서는 2달을 기다려야 하고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9달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제가 보면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화돼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도 해야 돼요. 이게 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인내심을 강하게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내심의 내용을 좀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를 또 보면 K씨의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자신의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여 업무 수행 성과가 높다. 나는 업무 수행 성과는 높은가?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을 알아보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보면 이거죠. 업무의 확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나. 이 부분. 자, 업무 수행 성과가 중요해지고 있다. 2007년 세계 경영 화두는 사람이다. 물론 약간 옛날 얘기긴 한데 흐름을 내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보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20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2004년 24일 2007년 CEO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금부터 앞으로 3년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구촌 전체가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영의 수단이라고 경영자들이 지목했다고 전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케네스 슈널트 회장은 신상품 개발에서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확신을 갖게 되면 엄청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피스 디포의 스티브 오들랜드 사장은 슈퍼스타 CEO가 군림한 시대는 갔다. 경영진과 직원 간의 리더십을 공유하는 경영 모델을 채택하자고 말했다. 옛날 얘기죠. 근데 이 자기관리 관점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요 시대적 변화, 여러분들이 이 자기개발 능력을 하는 이유가 시대적 변화에 잘 편승하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세돌 9단을 이긴 AI, 그죠? 이 AI의 시대가 왔죠, 벌써. 왔고, 엄청나게 지금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변화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대의 변화, 지금 2020년도에 변화 중에 변화의 변수가 있죠.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변하는 게 이겁니다. 속도. 무슨 속도? 변화의 속도.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저희가 클 때보다 속도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속도가 그냥 적당한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를 겪게 될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더 엄청 빠를 겁니다. 왜냐면 이 지금의 속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핸드폰의 개발, 휴대폰의 보급화, 그 다음에 2G, 3G, 4G, 5G까지 오는 근데 이게 1년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가 엄청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AI까지 같이 편승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분이 시사하는 바는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도 대체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쉽게 들었을 거예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직종, 사자 들어가는 이런 전문 직종들이 이런 AI들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이 AI가 이제 확장하는 이 시기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는 거지.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지. 결국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컨설팅 업종. 컨설팅에는 몇천 가지의 업종이 있어요. 근데 컨설팅이라고 하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돼요. 기계가 그거를 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잘하는 건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규칙성을 찾습니다. AI는. 이 규칙성을 보편적으로 만들고 이 보편화를 가지고 이제 정형화를 만들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면 안 돼. 다른 부분, 다시 말하면 불규칙적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요즘 뭐 직장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기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충분히 그쪽 길을 해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찾으시고, 자, 다음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 직업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이다. 그쵸? 업무 수행 성과. 직업인의 업무 수행 성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시간이나 물질, 그리고 자원, 업무 지침, 개인 능력, 그다음에 상사 및 동료 지원 같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사와 동료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업무 매뉴얼, 지침, 규칙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불태우면서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고 자기 관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관점, 이 나라고 하는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다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관점을 항상 한 가지 관점을 보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업무 성과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베스트,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자신의 능력,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스터디 하려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집중력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아셨죠? 그다음에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에는 뭐 자기 자본이율 ROE를 높인다. 뭐 이런 거 경영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너무나 쉬운 내용. 일을 미루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멘탈적 관점입니다.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멘탈적 관점. 계속 쫓기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이따 뒤에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근데 그거가 제일 중요하게 끝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쪽에다 뭔가 힘을 더 실어줘 보세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사람마다 특징은 틀리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 거꾸로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묶어서 처리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업무의 유형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 밑에 세 가지의 또 일들이 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밑에 일들을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같은 유사한 연관되어 있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부분에서 이제 관점의 다변화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뭔가 기존 방식을 인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을 함으로 이 성과를 높이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보다 더 힘들게 기존 사람이 했던 거를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때는 더 쉬울 확률이 높은 거죠. 다른 사람이 쉽게 했는데 내가 내 걸로 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와 팀의 업무 지침을 따른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정형화되고 규격화가 돼 있지만 학습 효과를 통해서 경험 효과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최적화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역할 모델을 설정한다. 업무 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업무 수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걸 결국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자기 관리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좋은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조회사 다음 사례를 하나 보면 제조회사 생산관리팀의 K씨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고민에 빠졌다. 직장 생활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순간들이 존재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법을 알아보자. 현명한 판단은 조직의 리더나 정책 결정 시에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yes or no. K씨 얘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소규모 제조회사의 생산관리팀의 K씨는 오늘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제의를 받았다. 소규모 제조회사 연합회의 이사 자리를 맡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K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맡기는지와 실제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K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사무실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K씨는 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자신의 회사 사장이 부탁한 일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그 자리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선뜻 yes라고 결정을 내렸다. 며칠이 지나고 제조회사 연합회 회장이 K씨를 부르더니 협회 간부회의가 있는 얘기를 하였다. K씨는 다른 일도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간부회의가 있다고 하니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사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 그런데 간부회의에 참석한 K씨는 자신이 제조회사 연합회에 소속된 회사 간부 모임을 주최하고 제조회사 연합회의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신입 회원사를 모집하는 등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K씨는 후회하며 그제야 자신이 맡은 역할과 그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손실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여기 때와 여기 때가 완전 다른 얘기죠. 그죠? 이 대책 없는 예스. 결국 손실을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쪽 얘기는 사기죠. 사기. 물론 사기를 당할 때 통상 이렇게 말해도 사기를 당한다고 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없어,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렇지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사기일 확률이 되게 높죠. 자, 제시된 활동은 사례의 K씨가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K씨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를 예상해 보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 이게 대부분 큰 사기 사건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대부분들은 그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믿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 그게 문제죠. 두 번째, 학습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해결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활동에서 제시된 단계와 같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기준과 가중치를 정하며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자, 요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눈에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게 공부를 왜 하냐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하냐? 여러분들 공부 왜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 가만히 보면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 기준과 가중치를 정하는 부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안을 탐색한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하죠?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시나리오 1안, 2안, 3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안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합니다. 1안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2안하고 2안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3안하고 이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평가한 다음에 1, 2, 3 중에 고르는데 최적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할지를.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을 수가 없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3번과 6번을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기준과 가중치를 두게 돼요. 이거를 결국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이 1번 있죠? 이 1번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다. 이 부분은요. 이거는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러프해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은 파악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는 몰라요. 어떠한 상황이 될지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우는 거는 이런 거죠. 2번부터 6번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전공적 관점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개인사든 직장이든 어디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2번부터 공부를 통해서 2번부터 6번까지 세팅이 되어 있으면 1번을 순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7번은 어디든 있는 이 피드백의 중요성이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결이 된 날을 검토, 검수, 감사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가서 또 진행해보고 내가 어떤 내용을 모른다. 내가 5번을 잘 못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수집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가서 또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합리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신속 이것도 꼭 같이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신속, 정확한 마우스로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절의 의사결정과 거절하기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거절 시 의사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오래 지체될수록 상대방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거절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야 되고 꼭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고 이유를 말해야 되고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